그날 딸 학교에 갔다가 25년 전 저를 희롱했던 그 인간을 마주쳤습니다. 딸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학폭위가 열린다기에 저는 학교로 향했죠. 교무실 옆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엄마한테 나쁜 짓 했던 사람 맞죠? 그렇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저를 체육 창고로 끌고 가 희롱했습니다. 같이 다니던 친구들과 함께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죠. 하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지금은 변호사까지 대동해 우리 딸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일은 이 자리에 끌어들이는 게 적절한가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날 체육 창고에서 너 나한테 했던 짓 기억나니? 이 이야기의 시작은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름이 이도훈 씨라고요?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입술이 살짝 떨리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상담실 한가운데 벽에 붙은 작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날씨 탓인지 제 머릿속이 흐려진 탓인지 그의 회색 정장과 검정 셔츠가 창밖 하늘과 같은 색으로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명품 로고가 박힌 서류 가방과 반짝이는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몇백은 좋게 넘는 물건일 것처럼 보였죠. 네, 그런데 어디서 뵀었나요? 그는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모르는 척했는지 아니면 아는 척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오래된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조롱할 때 그는 입꼬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눈빛이 웃었죠. 지금 그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두 분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일단 간단한 상황 파악부터 하고 아이들 간의 일은 조심스럽게 정리해 나가야 하니까요. 노경희 교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중립적인 태도로 말했지만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서진 씨 따님은 현재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진술은 확보했지만 대면 이전에 부모님들끼리 한번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제 딸은 맞았습니다. 얼굴에 멍도 들었고 학교 측에도 그날 CCTV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 답도 못 들었어요. 그게요. 우리 애가 그럴 나이는 아닙니다. 저도 들어보긴 했지만 요즘 애들 그냥 장난처럼 툭툭 하는 것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서. 나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듣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오래된 복도의 공기가 머릿속에 퍼졌습니다. 25년 전에 고등학교 1층 복도였습니다. 구석에 몰려있던 교복 입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 책가방을 던지고 교복을 잡아당기며 웃던 그 아이들 중 가장 앞에 서 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비웃으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던 그 애가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단 사실관계 중심으로 확인하고 정식 조사 전에 양쪽 입장도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눈은 여전히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향해 있었어요. 그는 방금 전처럼 의자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꼰 채였습니다.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있었고 넥타이 핀까지 매무새를 군더더기 없이 정돈하고 있었어요. 눈빛은 여유로웠고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제가 뭔가 설명을 들어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피해 사실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양쪽 자녀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혹시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뚜렷했습니다. 이도훈의 시선이 그녀 쪽으로 돌아왔어요. 기억 안 나세요? 순간 상담실 안의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남자의 눈썹이 아주 조금 찡그려졌어요. 기억이요? 네. 저랑 예전에 같은 학교 다녔던 거예요. 같은 학년, 같은 학기,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기억 안 나세요? 글쎄요. 제가 워낙 학교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만나서요. 혹시 언제요? 한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얼굴을 정확히는 눈동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그 눈빛은 25년 전 그대로였어요. 비웃지는 않지만 웃고 있었고 말은 곧게 하면서도 비틀려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전 동창이셨구나. 미처 몰라뵀네요. 그 말투, 그 표정, 그 맑은 태연함이 한서진의 귓가에 과거의 소리를 데려왔습니다. 시간이 25년 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면은
고등학교 1층 복도였어요. 후덥지근한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 하나 들지 않던 복도였죠. 셔츠를 팔까지 걷어붙인 남학생 여러 명이 복도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교복 치마 자락을 움켜쥐고 선 여고생이 있었는데요. 한서진이었습니다. 그만 좀 해. 지나가는 애들 다 보잖아. 누군가 뒤에서 책가방을 발로 밀었습니다. 앞에 선 아이가 키득거렸어요. 누가 봐. 신경 안 써. 걔네도 알아. 너 우리가 건드리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 그때 가장 가운데 있던 이도훈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말없이 한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냥 놀자고 한 거잖아. 네가 장난으로 한 게. 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현재로 돌아오면 한서진의 두 손이 테이블 아래서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른손 엄지로 왼손 손등을 꽉 눌렀고 손끝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네요. 전 정말 기억이 안 나서요. 괜히 그때 일로 저 때문에 기분 나쁘셨다면 뭐 유감입니다. 지금은 아이들 문제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서진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을 삼켰습니다. 입술을 질끈 깨물며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 기억은 잊을 수 없는 생채기였습니다. 이도훈은 다시 테이블에 손을 올리고 핸드폰 화면을 훑어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당신은 기억 못해도 돼요. 네? 난 매일 기억하고 살았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도훈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형광등 아래 그의 표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했어요. 그러나 한서진의 눈에는 그 표정이 다시 25년 전 복도에서 비웃던 얼굴로만 겹쳐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유나 학생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이 일치합니다. 얼굴 왼편에 난 멍자국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병원에서도 타박에 의한 상처라고 했고요. 서진은 숨을 조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듣고 있었지만 오른손 엄지가 다시 왼손 손등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다시 하얘졌습니다. 노경희 교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정해 보였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이도훈은 웃음을 삼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혀 동요되지 않았죠. 서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말을 삼키려는 입술이 다물렸다 열렸다 다시 닫혔습니다. 노경희가 눈치를 보며 이도훈 쪽으로 고개를 돌렸네요. 그건요. 애들끼리 그냥 장난치다가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엔 뭐 조금만 부딪혀도 다 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테이블 위 그의 손, 반짝이는 시계, 꼰 다리, 여유로운 자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죠. 코스프레요? 그 단어 하나에 상담실 안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어요. 아이들이 무슨 이유로 갈등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일단 유나 학생의 몸에 직접적인 상처가 있었던 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잠깐의 정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보았어요. 요즘 피해자 코스프레 많잖아요. 솔직히 요즘엔 피해자 쪽 말만 믿고 가해자 몰아가는 분위기도 심하고요. 우리 할인이 절대 그럴 애 아니에요. 서진의 입술이 단단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한숨처럼 그녀는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의 말투에 섞인 억지스러움과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죠.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딸이. 말을 시작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금세 단단해졌습니다. 네 딸이 내 딸을 때렸어요. 순간 상담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노경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이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건 일방적인 판단 아닌가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병원 진단서 있어요. CCTV 확인 중이에요. 피해자 진술도 일관돼요. 이도훈은 조소 섞인 말투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뭐가 그렇게 억울한 겁니까? 학교 폭력은 그쪽 딸만 당하는 거라도 되는 거예요? 서진은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의 말투, 그 말 속에 섞인 자기 확신을 그녀는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화를 내면 우리 애만 더 이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말할게요. 그녀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한 음절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 내 딸을 때린 건 사실이에요. 잠깐만요. 두 분 다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 진행하면
그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도훈은 곧장 요구했습니다. 우리 애가 그런 짓 안 했다는 말도 공식적으로 전해주세요. 서진은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쪽이야말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진실을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창밖에서 빗방울이 유리창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상담실 안은 조용했지만 묵직한 긴장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의 서류, 의자에 걸쳐진 가방끈, 시계 초침 소리마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꼬지 않았어요.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을 끝까지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이번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자, 두 분, 이 이상 감정 섞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니, 저쪽이 먼저 과거 이야기까지 꺼내니까요.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다들 잊으신 겁니까? 한서진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끝까지 내려오는 기분이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침묵하는 것이 보호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딸을 통해 알게 되었지요. 당신 여전히 똑같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더니 이제는 가해자 몰이까지 하시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뭘 기억 못하든 말든 난 안 잊었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때 넌 사람도 아니었어. 순간 상담실 안의 공기가 뚝 끊겼습니다. 말하던 이도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빛이 잠깐 흔들리다가 곧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경이는 당황한 얼굴로 입을 열려다 멈추었지요. 내가 무릎 꿇고 울고 있었을 때 넌 비켜서기만 했어. 네가 그 짓을 주도했든 안 했든 네 눈빛은 다 기억나. 25년 전 고등학교 뒷계단으로 시간이 옮겨갑니다. 햇살은 매서웠습니다. 계단 위에는 먼지와 낙엽이 뒤섞여 있었어요. 교복 셔츠는 찢겨져 있었고 서진은 다리를 모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누군가는 종이컵에 물을 담아 얼굴에 뿌렸습니다. 야, 울면 어떡해. 아무도 안 도와준다니까. 너네 엄마가 무슨 검사야, 판사야? 지가 피해자인 척은 또 잘해. 찢어진 교복이나 꿰매고 다니지 그랬냐? 그때 복도 끝에서 이도훈이 걸어왔습니다. 다들 일제히 입을 닫았어요. 그는 눈빛만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아이였지요. 서진은 그를 올려다보며 작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도와줄까요? 아니면 말릴까요? 하고 속으로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서진을 흘끗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지나쳤습니다. 고개를 돌렸고 입꼬리만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현재 상담실로 돌아갑니다. 넌 날 짓밟았어. 이도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열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입술을 꾹 다물었지요. 그리고 지금 네 딸이 우리 딸한테 그 짓을 해. 한서진 씨. 지금은 이건 너무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신 것 같아요. 아이 문제에 집중하셔야. 아니요.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은 반복된 폭력입니다. 상담실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천천히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땐 그냥 또 하나의 재미였겠죠. 근데 저는 그날 이후로 계단 내려가는 것조차 무서웠어요. 이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지요. 말을 할 타이밍을 찾는 듯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어른들 밑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난 이번엔 절대 참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담실 공기를 바꾸고 있었어요. 이도훈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불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무언가를 인정하는 듯했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작은 원룸형 아파트. 아니, 고요했어요. 세탁기 위에 갓 널었던 옷가지가 아직도 축축했네요. 창문 밖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거실 한켠에 놓인 식탁에 앉아 손에 찻잔을 쥐고 멍하니 딸 방의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은한 조명 불빛 아래 찻잔 속 물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쪽 깊숙이 손을 넣어 꺼낸 것은 모서리가 닳고 노란 얼룩이 묻은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를 손끝으로 쓸어내며 한서진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여기 있구나. 아직도. 펼쳐진 첫 페이지에는 1999년 6월 3일 목요일이라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2학년 여름. 그때부터였지.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날의 기억이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교무실 앞에서 기다렸지만 담임 선생님은 바쁘다고 했다. 맞아. 그랬었지. 노트에는 친구들의 시선, 교사들의 무관심, 반복되는 모욕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요. 체육 시간에 실내와 숨겨짐, 급식 배식 받다가 등 뒤에서 밀침, 냄새난다, 기생충. 한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은 너무 선명했어요. 그 시절의 냄새, 복도의 먼지, 퀴퀴한 교실 공기까지 다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25년 전 고등학교 교실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서진은 창가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턱을 괴고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교실은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쪽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다들 무리를 지어 복도로 나갔고요. 한서진만 교실에 남아 책상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누가 가까이 오면 숨을 죽였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최은실, 서진아, 나 나중에 전화할게. 미안, 지금은 좀. 한서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녀를 피했지요.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예민해서 그래. 서로 오해하지 말고 잘 풀어봐. 현재로 돌아오니 한서진은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오래된 먼지가 살짝 날렸어요. 그녀는 딸의 방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학교? 웃기지. 입시고 뭐고. 그냥 하루만 편하게 살고 싶었지. 그녀는 결석 처리된 통지서, 친구들과 끊긴 연락, 부모님의 침묵까지 떠올렸습니다. 꿈이 뭐였는지도 까먹었어. 그 인간한테 짓밟린 다음엔 그냥 살아내는 게 전부였으니까. 딸의 방문은 살며시 열려 있었어요. 유나는 얼굴을 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그 조용한 숨소리를 들으며 한 걸음 다가갔지요. 그런데 유나까지 똑같은 일을 겪고 있어. 한서진은 방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입을 다문 채 눈을 떼지 못했어요.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물 뿐이었지요. 엄마가 이번엔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조용히 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을 안고 있었어요. 그 안에 담긴 모든 날들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한서진은 다짐했습니다. 다신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딸만은 절대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고요.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일기장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여전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훑었습니다. 기억은 또다시 그녀를 그 시절로 데리고 갔습니다. 기억은 25년 전 고등학교 교정으로 옮겨갔습니다. 햇빛은 따가웠고 체육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다녔습니다. 한서진은 땀이 배인 체육복을 입은 채 혼자 운동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툭 등을 밀었습니다. 그 충격에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죠. 무릎은 아스팔트에 쓸렸고 손바닥에는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야야, 너무 세게 민 거 아니야? 쟤는 넘어지는 것도 웃겨. 왜 저렇게 어정쩡하냐? 한서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 손만 더 꼭 쥐었습니다. 멀리 체육 선생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서진은 도시락도 없이 복도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 이도훈이 무리를 지어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교장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까지 끼고 장난을 주고받고 있었지요. 지나가던 선생 한 명이 무리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지나쳐버렸습니다. 교무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간 한서진이었습니다. 안에는 생활지도부 교사와 장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운동장에서 뒤에서 밀려서 무릎이... 누가 밀었는지 봤어? 아니요. 그냥 무리 중에 누군가가... 서진아, 도훈이랑 요즘 사이 안 좋니? 한서진은 머뭇거리며 대답을 삼켰습니다. 도훈이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지.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애들끼리 다툰 걸로 생각하자.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말들을 다시 꺼지게 했습니다. 한서진은 교무실 끝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문 앞에는 흰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서 있었고 차에서 내리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도훈의 아버지였습니다. 관리직 교사가 뛰어나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그 뒤에
교장이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허리를 숙이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서진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종례가 끝난 뒤 교실입니다. 친구가 가방을 메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그냥 좀 참고 지나가. 괜히 너만 더 이상해질 수 있어. 나는 몰랐던 일이라고 할 거야. 미안해. 한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 새벽 한서진의 집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다 입을 다물었어. 그녀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자신이 썼던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내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내가 없어졌어. 잠든 딸의 방으로부터 들려오는 조용한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한서진은 천천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이제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윤아의 손을 잡고 학교 정문을 지나올 때 한서진의 심장은 묘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날 밤 일기장 속에서 되살아난 기억들이 아직도 뒷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끈은 오늘까지 이어져 있었네요. 소외의실은 작고 어두웠어요. 낡은 원형 테이블 위에는 물컵 하나 없이 회의용 서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약간의 깜빡임을 반복하고 있었죠. 담임교사 박선미는 중년의 얼굴에 억지로 웃음을 걸치고 한서진과 최윤아를 맞이했습니다. 생활지도부 부장인 송 교사는 교무실 옆방에서 천천히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최윤아 어머님,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 안타깝네요. 최윤아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최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말고 한서진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한서진은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딸은 아직 잠잘 때도 가끔 울어요. 선생님, 이런 일은 그냥 시간 지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다만 학생들 사이에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또 아이들 입장 차이도 있잖아요. 폭행이 있었어요. CCTV에 찍혔고 아이 몸에 멍자국도 있어요. 그 상대 학생 아버님 측에서도 많이 격앙돼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명예훼손 얘기까지 나와서. 명예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최윤아는 작게 몸을 움찔했고 한서진은 손에 더 힘을 주었어요. 그쪽에서 사과 한마디도 없었어요.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다는 말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 대응을 말해요? 아무래도 감정이 얽힌 상황이라 서로 조율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과가 오가면 좀 더 부드럽게. 아니요. 먼저 사과해야 할 쪽은 저희가 아닙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였어요. 박선미는 말을 이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윤아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나 괜찮아. 괜찮지 않아, 유나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일단 학부모들 간의 감정 싸움이 되면 학교로서도 중립을 유지해야 하고요. 이런 건 조용히 마무리되는 게 좋습니다. 조용히요? 라는 말이 한서진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25년 전 교무실 앞 복도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일 키우지 말자. 한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처럼 다시 침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25년 전에도 저는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이었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더러 조심하래요. 왜냐하면 그 아이 아버지가 학부모 회장이었거든요. 두 교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당황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네요. 폭행당한 딸이 고개를 숙이고 잘못한 쪽은 고급 수트를 입고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학교입니까? 박선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일 조용히 못 넘깁니다. 유나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지도 않고요. 한서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서진은 최윤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고개를 숙이는 세상을 저는 원합니다. 두 교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눈들이 조금씩 아래로 향했어요. 한서진의 눈만은 단단하게 앞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 오셨어요? 한서진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곤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머릿속에서 영상이 반복 재생되는 듯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복도에서 고개를 돌리며 주먹을 맞았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병원 침대에 앉아있던 아이의 표정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네. 행정실 CCTV 확인 요청드렸었는데요. 9월 3일 오후 2시 전후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의자에 앉아 모니터 몇 개를 번갈아 클릭했습니다. 작은 창 하나가 떴다가 곧 다시 꺼졌습니다. 그게요. 그날 영상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문제요? 직원은 뒷목을 한번 긁었습니다. 그날만 그 구간만 파일이 손상됐더라고요. 영상이 안 나옵니다. 한서진의 입술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오후 1시 58분부터 2시 12분까지요. 그 사이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정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장 장치가 물리적으로 망가진 것도 아니죠? 글쎄요. 기술 쪽은 저희도 자세히는 모르고요. 보통 시스템 문제로 종종 있는 일이라. 한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천천히 손가방 안에서 쥐어졌습니다. 혹시 그날 이후에 누가 영상 요청한 적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외부 요청 없으면 외부 열람은 불가능합니다. 그쪽 아버지 쪽에서 요청했었나요? 직원은 약간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 서진 씨, 여기 계셨군요. 한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감 선생님, CCTV가 사라졌답니다. 하필 그날 그것도 정확히 그 시간만요.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말입니다. 제 딸이 맞은 날이고 증거가 될 유일한 영상인데 그렇게 딱 그 부분만 없어졌다는 게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네요. 글쎄요, 그건 너무 확대 해석이 아닐지. 요즘 시스템이 워낙 낡아서. 선생님, 이 시스템은 오래된 게 아니라 썩은 겁니다. 부러진 것도 아니고 부러뜨린 거죠. 교감은 한 박자 늦게 숨을 삼켰습니다. 한서진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확인은 더 해보겠습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말하는 겁니다. 감정은 그쪽에서 먼저 건드렸어요. 직원은 몸을 움찔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건 그냥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조금만 시간을. 아니요. 시간은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실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한서진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도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복도 한가운데서 무릎 꿇은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손엔 찢긴 교복, 입에선 아무 말도 못하던 그 아이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지우지 못하게 할 거야. 아, 학부모님. 직접 오시게 해서 송구합니다. 자리 좀 편하게 앉으시죠. 한서진은 교장실 문을 천천히 닫고 조용히 걸어 들어가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는 묘하게 부드러웠어요. 탁자 위엔 허브티 향이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교육발전 유공 감사패며 지역 인재 육성 공로상 같은 액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후원 감사 명단 속에 박재영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요. 아이, 별 말씀을요. 우리 아이들이 다치거나 마음고생한 일은 저희 학교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타깝고 그래서 직접 뵙고 여쭙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맞은 건 명백한데 학교는 CCTV 영상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가해자 측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황을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 함부로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가해자 측이 영향력 있는 인사라서 그렇습니까? 아, 뭐 그분이야. 예전부터 학교 발전 기금도 자주 내주시고 작년 체육관 리모델링에도 큰 도움을 주셨죠. 지역에서도 인지도 높은 분이고요. 다만 그게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께선 공적 절차를 자꾸 말씀하십니다. 절차는 공정함을 담보하기 위한 거지 침묵이나 회피를 위한 방패가 아니잖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학교라는 조직은 늘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요. 학생들 문제는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됩니다. 조율이라는 것도 결국은 모두를 위한 절차니까요. 한서진은 차를 한 모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교장실 벽의 명패들 위로 천천히 옮겨졌어요. 숨을 살짝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25년 전 이 학교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결국 그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피해자였던 저는 학교를 떠나야 했죠. 그 시절 말씀은 제가 아직 부임하기 전이라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그 시절 이 학교의 교감이었던 분의 표정이 지금 교장 선생님의 눈빛과 같군요. 말은 위로지만 눈은 외면이었고 말은 공정하지만 행동은 기울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 지금은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학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감정적으로는. 감정은 저쪽에서 먼저 건드렸습니다. 제 딸의 뺨이 감정이었고 증거 영상이 감정적으로 사라졌고 지금 이 자리조차 감정으로 맑고 계시잖아요. 서진 씨, 학교도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가면. 교장 선생님, 저는 오늘 항의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한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흔들림은 없었어요. 그녀는 교장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학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직접 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이제 최선이 아니라 결과만 봅니다. 한서진은 문고리를 잡았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손끝에 힘을 준 채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그리고 그 박재영 씨, 교장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과거에도 누군가를 지우는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교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얇은 금이 갔습니다. 그 표정은 잠깐 흔들렸고 말은 그 사이 작아졌어요. 한서진은 문을 열고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햇살이 창너머로 얇게 흘렀고 그 안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끝자락에 과거의 복도에서 등을 돌리고 지나가던 교감의 흐릿한 실루엣이 겹쳐 보였죠. 이번엔 그렇게 못 지나갈 거예요. 다 썼다. 한서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식탁 위 낡은 핸드폰 화면은 흐릿한 불빛을 깔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12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딸 유나는 방문 안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한서진은 고개를 들어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접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 존재만으로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단체 채팅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3학년 5반 학부모방. 평소에는 급식 문의나 교복 세탁소 정보, 학원 추천 같은 이야기들만 오가던 조용한 방이었죠. 한서진은 시선을 다시 화면으로 내렸습니다. 방금 올린 글이 천천히 스크롤 중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5반 땡땡의 엄마입니다. 사실 저는 이 글을 쓰기까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아이에게 복도에서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팔과 뺨에 멍이 들었고 담임 선생님께도 진술했고 보건실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은 사라졌고 가해자 측은 아직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의 아버지는 25년 전 제 인생을 짓밟았던 사람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방식으로요. 그 사람에게 저는 교복이 찢기고 머리카락이 잡아뜯기고 결국 학교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의 딸이 제 딸을 때렸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반복일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자녀가 다쳤다면 정말 가만히 계실 수 있나요? 전송된 표시가 떴습니다. 잠시 동안 단톡방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곧 알림이 한번 울렸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땡땡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괜찮은 건가요? 병원은 가셨는지,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이름만 말해주세요. 다 같이 이야기해야죠. 이런 거 단톡방에 올리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명예훼손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학폭은 초기에 단호하게 잡아야 돼요. 그 남자, 예전에도 문제 많았어. 교생 선생님한테도 이상한 짓 했었다는 얘기 있었어요. 다들 쉬쉬했죠. 그땐 그냥 넘어갔지만. 한서진의 눈동자가 그 마지막 메시지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2번 크게 뛰었어요. 나만 기억한 게 아니었네. 이름 없는 메시지 하나가 묵혀둔 한서진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건 혼자의 싸움이 아니야. 식탁 너머 방문 안에서 유나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숨결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한서진은 천천히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색창을 열고 짧게 입력했습니다. 학교폭력 법률 상담이라고요? 이 밤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지워지지 않게요. 유나야, 괜찮으면
우리 조금 이야기할까? 유나는 소파에 무릎을 모은 채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엔 작은 전등 불빛만 켜져 있었고 그 빛은 조용히 유나의 그림자를 소파 등받이에 드리웠죠. 서진은 식탁에서 따뜻한 물이 든 머그컵을 들고 와 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내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열리잖아. 혹시 그 전에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 해서. 유나는 조용히 컵을 받아들고 손으로 감싼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나 처음은 아니었어. 무슨 말이야? 지유, 그 애. 전에 고은이도 괴롭혔었어. 반 애들 다 알았어. 근데 다 그냥 넘겼어. 고은이는 전학 가고 윤정이도 학원 빠졌다고 혼자 울었었고. 그걸 왜 이제 말해? 무서웠어요. 솔직히 지유 아빠가 학교에 자주 오고 선생님들도 괜히 조심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그냥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서진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말은 자신이 고등학생 시절 했던 말과 똑같아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그 뼈아픈 회피의 기억이 딸의 입에서 다시 흘러나오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피해자야, 유나야. 엄마는 이제야 알았어. 이 일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한서진은 조용한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카페 안엔 오전 손님 몇 명만이 책을 읽거나 조용히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여인은 학부모 단톡방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던 민정이, 엄마, 그러니까 정미화였어요. 제가 어제 그 글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근데 또 한편으론 이제야 말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예전부터 알았던 거예요? 네. 우리의 반이 그 애랑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 지유라는 애, 문제 많았어요. 선생님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 못했죠. 그 집 행사 때마다 후원하고 교장 선생님도 잘 알아요. 괜히 말 꺼냈다가 우리 애만 손해볼까봐 다들 조용했죠. 한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안에 오래도록 눌러둔 어떤 감정이 또렷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이야기, 같은 구조, 같은 침묵이었죠. 그래서 다들 아무 말도 안 한 거군요. 죄송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한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다르게 가야 해요. 우리 딸도 그 애한테 맞았어요. 그리고 나도 그 아이 아버지한테 같은 일을 당했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미화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그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른들도, 친구들도.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정미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다가 이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도 도울게요. 증언이라도 뭐든. 한서진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해요. 이번엔 끝까지 가보려고요. 절대 묻히지 않게. 이 옷깃, 이게 다 뭐라고. 새벽 3시였습니다. 거실 스탠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더군요. 한서진은 거실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유나의 교복 셔츠가 들려 있었어요. 셔츠 왼쪽 팔꿈치 부분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작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손끝으로 조용히 문질렀습니다. 깨끗이 빨았는데도 자국은 남아 있었죠. 마치 흠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기억처럼 말입니다. 재봉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쯤 풀어진 단추를 다시 달았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눈은 붉게 젖어 있었어요. 과거가 서서히 겹쳐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집 앞 계단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눈을 치켜뜨셨습니다. 옷이 왜 그래? 또 싸웠냐?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한서진은 그 무관심과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 후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은 바늘을 천에 다시 꿰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때 누구도 없었는데 유나는 혼자 안 두지. 침묵이 거실을 감쌌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교복을 정리해 딸의 방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고 문을 아주 살짝 열어보았죠. 유나는 침대에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 끝자락이 입가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한서진은 조용히 아이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숨소리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죠. 너까지 나처럼 살게 두지 않을 거야. 한 걸음 다가가 그 조그만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어요. 한서진은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거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더군요.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테이블은 길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놓인 생수병과 마른 안주처럼 보이는 비스킷통이 조용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교장부터 교사, 학부모 대표, 양측 부모들까지 총 7명이 한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는 정갈하게 다려입은 재킷 소매를 매만지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먼저 이번 사안의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은 2학년 4반 서유진, 가해 학생은 같은 반 고할인. 9월 7일 복도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을 두고 상반된 진술이 제기되어 본 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말이 끝나자 노경희 교사가 차분하게 이어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복도 CCTV에 해당 장면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행정실에서는 해당 시간대 영상이 파일 손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의 눈이 좁게 찌푸려졌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손가락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배 교장은 양측 부모님의 진술을 차례로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양측 부모님의 진술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피해자 측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한서진은 자리에서 곧게 허리를 세웠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아니, 떨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요. 제 딸 유진이는 지난주 화요일 점심시간 직후 복도에서 고아린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복부를 가격당했습니다. 병원에서 복부 타박과 심리적 쇼크 진단을 받았고요. 병원 진단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열어 흰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모였습니다. 아이 말로는 이전부터 계속적인 언어적 괴롭힘이 있었고 그날은 단순히 말다툼이 아닌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느릿하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도훈 씨는 회의실에서 유일하게 수트를 입고 있었고 명품 시계의 금빛이 조명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글쎄요. 저희 애는 집에 와서 울기만 했습니다. 억울하다고요. 딸이 맞고도 울 수 있죠. 하지만 제 딸은 그런 애 아닙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부드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젊고 반듯한 인상의 변호사였습니다. 회의 내내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해당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 자료가 없고 학생들 진술도 엇갈리고 있으며 일방적 진단서만으로는 폭행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재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형사적인 검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무실 구석에 공기청정기가 삐 하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할인이는 평소 성격이 조금 거칠긴 해도 누구를 심하게 괴롭힌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다툼 정도로 보는 게. 한서진은 목소리를 낮게 떨리며 물었습니다. 의자를 밀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선생님, 다툼이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욱신거렸습니다. 한서진은 가만히 이어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 25년 전에 들었습니다.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고요. 그리고 그 말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죠. 배 교장은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하시죠. 한서진은 반문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진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잖아요. 영상은 사라졌고 증거는 없고 가해자일 리 없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어요. 이도훈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황을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일까지 끌어와서 지금 상황을 비약하시는 건. 한서진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응수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사람 하나 망쳐놨다는 건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절대 그 망가진 기억 속에서 혼자 버티게 두지 않을 겁니다. 학부모 대표는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장민수 담임은 눈을 피했습니다. 노경희 교사는 회의록을 다시 확인하는 척하며
체면을 유지했어요. 양측 의견은 위원회에 정식으로 기록되며 결정은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통보드리겠습니다. 한서진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피해자가 죄인처럼 머리 숙여야 하는 세상. 그건 이번엔 다를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한서진은 회의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안의 공기는 오래된 먼지를 툭 털어낸 듯 흔들렸습니다. 이상으로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팩트 중심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일순간 바짝 조여집니다. 고재환 옆에 앉아있던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조용히 메모를 덮은 한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학교 내 학생 간의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상대 보호자께서 개인적인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은 자녀들 문제에 집중하는 게. 그게 자녀들 문제와 따로가 아니어서요. 개인적인 감정은 공적 회의에 끌어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서진은 천천히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떨림을 숨기려는 듯 두 손이 꼭 맞닿아 있더군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제가 평생 말하지 못한 그 일,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또 묻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고재환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젖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 입꼬리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체육 창고 기억나죠? 고재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체육 시간 끝나고 너랑 네 친구들 나한테 잠깐만요. 지금 그건 문 잠그고 밀어넣고 내가 비명을 질렀는데 너 한서진의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너 내 셔츠 단추를 뜯었어. 손으로 내 몸을 만졌고 네 친구들은 밖에서 킥킥대고 웃고 있었고.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배 교장은 당황해 회의 자료를 뒤적였지만 아무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건 사실무근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겠지. 난 너한테 짓밟히고도 아무 말 못하고 살았으니까. 그땐 내가 아무 힘도 없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조금 자제를. 그 일이 있고 나서 난 학교를 거의 나오지 못했어요. 자퇴 직전까지 갔고 결국 대학도 포기했어요. 알바만 전전하며 살았어요. 근데 한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배 교장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딸이 우리 딸한테 똑같이 해요. 조롱하고 때리고 웃으면서. 아니, 그건 너무. 조용히 해. 넌 지금도 똑같아. 네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날 넌 사람도 아니었어. 고재환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책상 위 그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10분간 정해야겠습니다. 한서진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물컵을 들었습니다. 작은 찰랑거리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빛이 스며들고 있네요. 오래전 창고 안의 그 습한 공기와는 다른 냉정한 공기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정적 속의 회의실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침묵은 끝났다는 듯하군요. 정회 25분 후가 아니라 10분 후였습니다. 회의실의 문이 조용히 다시 열렸어요. 안은 마치 숨조차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위원들은 각자 시선을 피하거나 종이를 정리하는 신용으로 공기를 정돈하고 있었지요. 고재환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일부러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졌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뒤에 두고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25년 전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야? 정현주는 여전히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모아 쥐어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당신 딸이 내 딸에게 했던 짓이 그때랑 똑같았으니까요. 고재환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고등학교 때 일이 아직도 그렇게 가슴에 남아있었나 보지? 정현주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단지 그의 얼굴을 응시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날카롭게 회의실을 파고들었습니다. 고재환은 의자를 앞으로 밀며 몸을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날카로웠지요. 그래서? 그 원한을 지금까지 품고 살아서 뭐가 남았는데? 애 교육에 도움이 됐어? 지금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회의실 끝쪽에서 누군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감은 점점 높아졌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너 같은 게 무슨 엄마야? 순간 회의실은 정지된 듯했습니다. 위원장도 교장도 상담교사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지요. 정현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당하고도 살아남았어. 그녀는 이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 모른 척하는 세상에서, 그 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왔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라며 그녀는 더 또렷하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야. 내 딸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싸우는 거야. 교사 대표로 참석한 여교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부모 위원 한 명은 팔짱을 풀고 자세를 고쳐 앉았지요. 정현주는 숨을 들이쉬고 고재환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가진 것도 100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무서워. 근데 엄마니까 해야 돼요. 나라도 누가 해줘야 하잖아. 이런 일 이제는 끝나야 하니까. 회의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고요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재환은 시선을 돌렸고 옆에 앉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다시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버렸습니다. 들어가자. 늦은 밤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회의실에서 돌아온 모녀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각자의 무게를 껴안은 채 거실을 지나갔어요. 집안은 고요했고 아파트 창밖엔 가로등 불빛만이 어슴푸레하게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서진은 한숨도 쉬지 않고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긴장감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할 듯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자 최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저 말 안 한 게 있어요. 응? 최윤아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가더니 핸드폰을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불안한 눈빛과 함께 폰을 내밀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그 애들이 교실에서 말할 때 혹시 몰라서 녹음했어요. 한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녹음? 최윤아는 화면을 조작해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작고 메마른 목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쟤 혼자 다닌다니까 이번엔 확실하게 찍어줘야 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선생님들 눈치도 있는데. 우리 아빠가 다 막아줄 거야. 걱정 마. 한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을 감은 채 녹음 속 목소리를 다 들은 후 한참을 그대로 있더군요. 최윤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히 켜놓길 잘한 거죠? 최윤아야, 넌 정말 잘했어. 딸의 손을 꼭 잡은 한서진은 가슴속 어디선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뜨거움을 애써 눌렀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복잡했던 감정은 어느새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두려움도 억울함도 어느새 옅어졌죠.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 그리고 딸을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한서진 씨, 이쪽입니다. 교육청에서 전달받은 내용으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한서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학교 행정실을 지나 교무실 복도에 섰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묘하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지요. 문이 열리자 몇몇 교사들이 얼어붙은 얼굴로 한서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아, 오셨군요. 저희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이렇게까지요? 제 딸이 맞은 일보다도요? 교사 일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서진은 시선을 돌려 게시판에 붙은 공지를 바라보았어요. 게시판에는 학교폭력 사안 관련 교육청 감사 일정 안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장면이 커뮤니티 게시판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집에 작년에도 문제 있었잖아요. 다들 알면서 쉬쉬했던 거. 그 아빠 지역 축제 후원금 많이 냈다고 하더라. 교장이랑 술자리도 자주 했다던데? 학교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진실이 먼저 아닌가요? 한서진은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아 댓글을 하나씩 천천히 스크롤하며 읽었습니다. 최윤아의 표정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비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말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그 사람들이 우리 힘이야. 장면이 교장실로 바뀝니다. 배 교장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교장 선생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교육청도 정식 조사 들어가겠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번질 일이었나. 겨우 학생들 싸움 하나로. 노경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서진 씨 말로는 그게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배 교장은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운동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침묵 끝에 배 교장이 입을 열었지요. 나 이쯤에서 내려와야 할지도 모르겠군. 회의실에서는 몇몇 교사들이 배 교장의 말을 듣고 놀란 듯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이미 우리 학교 이름은 실검에 올랐고 교육청 감사까지 받고 있어. 책임질 사람은 나겠지. 한서진은 학교 문을 나서며 고개를 들었어요. 흐린 하늘 사이로 햇살이 살짝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이긴 거예요? 아직 아니야. 하지만 무너졌어. 제일 단단해 보이던 것들이. 최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진은 딸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주문 도와드릴까요? 아메리카노 2잔 따뜻하게요.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부드럽게 카페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진한 커피 향이 번지고 있었어요. 한쪽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는 알림이 줄줄이 쌓여 있더군요. 정현주는 핸드폰을 살짝 뒤집어 놓고 앞에 앉은 중년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주 씨, 참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네요. 이런 자리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근데 이렇게라도 보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성민은 조심스럽게 컵을 집어들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박철호. 그 인간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정현주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랬다고요? 애들 몰아서 조리돌림 시키는 거, 혼자서 잘난 척하고 힘없는 애들 골려먹는 거, 걔 특기였죠. 저도 한 번은 직접 당했었어요. 발표 시간에 실수했더니 일주일 내내 제 책상에 낙서해놓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선생님도 알았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집 교감이랑 가까웠거든요. 정현주는 말없이 성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장실에 가도 행정실에 가도 다 고개를 돌려요. 성민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인간은 늘 그래요. 힘 있고 돈 좀 있고 사람들 앞에선 웃고 뒤에선 남 밟고. 근데도 다들 입 닫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그때 테이블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엄마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 말해도 되죠? 사실 우리 애도 그 애 때문에 전학 갔어요. 전학이요? 1학년 2학기 때예요. 물건 훔쳤다고 뒤에서 소문 돌리고 체육복 몰래 버렸어요. 집에 와서도 말을 안 하길래 몰랐는데 결국 학교 그만두고 전학까지 갔죠. 그때도 학교는 조용했어요. 그냥 애들끼리 다툰 거라고. 정현주는 한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주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성민은 눈을 굴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못 막아요. 그 인간 이번엔 도망 못 칠걸요. 그 순간 정현주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단톡방 알림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땡땡초에서도 문제 많았던 아이라던데요. 학원에서도 애들 따로 무리 만들어서 왕따 시킨 적 있었어요. 원장님이 중재하느라 진땀 뺐다던데요. 지금도 그 아빠 행사장에만 가면 남들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안 봤으면 말을 말아요.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현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깥 창으로 비치는 하늘이 한결 더 맑아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그래요. 이젠 숨길 수 없어요. 가면은 결국 벗겨지게 되어 있잖아요. 정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딸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죠.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보다 무거운 이해가 공기를 가득 채웠더군요. 가면이 벗겨지는 소리가 그렇게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족분, 그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 음성은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바로 그 음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선 사람은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 한서진과 최윤아가 바닥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늘따라 말없이 흐르는 감정이 더 뚜렷하게 느껴지네요. 바깥은 고요하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엄마, 있잖아. 나 사실 되게 무서웠어. 뭐가 제일 무서웠는데?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될까봐. 근데 내가 말하면 엄마가 다칠까봐. 한서진은 미소를 머금은 채 딸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은 예전 자신이 거울 속에서 보던 눈과 똑같았어요. 두려워하면서도 견디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최윤아야. 엄마는 예전에 말을 안 해서 더 많이 다쳤어. 말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던 게 아니야. 그냥 아무도 몰라줄 뿐이야. 그래서 더 외롭고 더 무너졌어. 최윤아는 눈을 깜빡입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들 아직도 학교에 다니고 다 괜찮은 척 하잖아. 나만 이상한 애처럼 돼버리고.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절대.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한서진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최윤아 손 위에 천천히 올립니다. 사람들이 엄마한테도 그랬어. 그때는 그런 게 다 그냥 장난이라고.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근데 아니야. 엄마는 그때 혼자였어요? 아주 많이 혼자였지. 무섭지 않았어요? 엄청 무서웠지.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 지금은 너도 나도 혼자가 아니야. 그럼 무섭지 않아요? 한서진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서워. 아주 많이. 지금도 가끔 그때 복도 소리가 귀에 들려. 교실 책상 밀리는 소리. 다. 근데도 왜 싸워요? 한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를 지키려고. 내가 그때 못 지킨 나를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그게 엄마가 엄마인 이유구나. 한서진은 조용히 웃습니다. 맞아. 엄마가 엄마라서 지켜야 해. 네가 다시는 그런 눈빛 같지 않도록. 최윤아는 몸을 기울여 한서진에게 안깁니다. 한서진은 팔로 딸을 감쌌어요. 네가 끝까지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거실 한켠엔 멈춘 듯 고요한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서진의 눈동자엔 이제 후회가 아닌 결심만이 남아 있었어요. 출입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교육청 회의실 문이 열리자 묵직한 정적이 안을 감쌌습니다. 길게 이어진 테이블 양옆으로 참석자들이 차분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서진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가해자 아빠 이도훈은 여전히 번듯한 정장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배 교장은 얼굴빛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교육청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은 땡땡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건에 대한 조치 및 관련자 징계 여부입니다. 한쪽에 앉은 교육청 담당자가 소리를 넘기며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학생 A의 학폭 사실은 다수의 증언, 음성 증거, 피해 학생의 진술 및 상해 사진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직전의 녹음 파일에서 A와 친구들이 사건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도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옆엔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우선 불미스러운 일로 논란을 일으킨 점 유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문을 제출드립니다. 그는 준비해온 사과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진심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사무적으로 읽는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공허하게 메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서진은 그 사과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이도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는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게 사과입니다. 한서진 씨,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딸은 다친 몸보다도 무너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은 그동안 증거를 없애려 했고 오히려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몰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 종이 한 장으로 사과한다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배 교장이 고개를 숙였고 담임 장민수는 불안한 손놀림으로 펜을 굴리셨습니다. 이도훈은 불쾌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합의금입니까? 아니요, 진심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받아야 할 정당한 처분, 그게 사과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위원들은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피해자 측 의견은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논의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습니다. 잠시 후 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땡땡고등학교 교장 김땡땡 씨는 이번 사안의 초기 대응 및 관리 부실 책임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본위원회는 이를 수리합니다. 가해 학생 A에 대해선 정학 15일 및 심리상담 의무 조치를 명령합니다. 배 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학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도훈은 손을 움켜쥐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회의가 정리되자 한서진은 말없이 일어나셨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한서진은 멈춰섰습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우리도 목소리 낼 자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조용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회의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그 순간 권력과 위선의 가면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카페 앞 벤치에 앉아있던 저는 손에 쥔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문자는 짧았지만 묵직했어요. 은실이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 동네 카페 시간과 장소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에 아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창밖엔 가로수가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죠. 은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떨렸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은실 씨? 서진아, 미안해. 오래전 일로 찾아와서 미안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실은 과거에 대해 입을 여는데 자리를 골랐다면서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 사과는 무겁게 제 가슴을 누르더군요. 은실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속에는 낡은 사진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우리 고등학교 시절 운동장 모습이었고 메모에는 당시 상황을 묘사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함께 있었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겁이 났어요. 도훈이와 그 일당이 두려웠어요. 그 말에 오래전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누군가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사실이 저를 더 무겁게 했죠. 은실은 더 깊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한 통의 녹음 파일과 학교 연대책을 내밀었습니다. 녹음에는 당시 학교 복도에서 누군가가 저를 조롱하는 소리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대책에는 가해자 이름과 행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도 피해자였어요, 서진아. 하지만 그때는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왜 나에게 준 거예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진실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은실은 학교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했다고 했고 저는 딸 유나를 먼저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게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 자신이 학교에서 당한 굴욕과 무력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제 딸이 같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2배로 아팠습니다. 다음 날 학교 상담실, 노경희 상담교사와 저는 만났습니다. 유나는 교실 박복도에서 숨을 크게 쉬고 있었고 담임 장민수 선생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유나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연대책, 녹음 파일을 노경이에게 보여드렸죠. 그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자료는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건과 연결돼 있습니다. 증거를 보니 심각합니다.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측은 공식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한숨이 조금 나왔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도훈의 이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지역 사회에서 컸고 학교 교장, 배교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학부모 회의. 장소는 학교 강당입니다. 기분은 축축했고 공기는 팽팽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배교장은 회의 시작을 알리자마자 말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의제는 학생 간 갈등 조사입니다. 차분히 진행합시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이도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주위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 옆에는 변호사 윤동섭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들었어. 우리 딸이 큰 잘못을 했다고요? 학교 조사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도 있습니다.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미화는 중립을 가장했지만 눈빛은 이미 편을 가르고 있었고 일부 학부모는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사실 운운하실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하리는 뒤에서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차갑고 경멸적이었습니다. 증거라. 웃기네. 다 추억 속 이야기 아니에요? 학생들이 서로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합시다.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떨렸지만 확고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유나를 바라보자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하린 씨, 우리 딸을 괴롭힌 건 사실입니까? 그런 말로 누굴 모욕하려는 건가요? 학교에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 말은 모순이었습니다. 증거는 분명했으니까요. 제가 녹음 파일을 재생 요청했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소리 파일이 조작일 수 있습니다. 법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실 확인을 위해 녹음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녹음 파일은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복도 상황음과 학생들의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듯 선명했어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갑자기 소란해졌습니다. 정미화는 눈살을 찌푸렸고 배 교장은 흠칫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도훈의 얼굴에선 미묘한 색이 돌았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순한 일을 벌였어. 누가 조작을 했든 피해는 명백합니다. 제 딸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장민수는 중재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휘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유나와 저를 비난하려 했고 다른 이들은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이 대립은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권력관계와 맞물린 문제였어요. 회의가 격해질수록 저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일과 동시에 유나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 결심은 단호했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끝내야 합니다. 조사 절차를 통해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말은 회의를 일단 정리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은실이 건네준 자료는 단지 시작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윤동섭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계산적이었고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 씨,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죠. 제 손해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제 아이의 상처가 먼저입니다. 복도는 싸늘했습니다. 몇몇 학부모가 지켜보고 있었고 이하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미화는 이미 학교 측과 내통하여 여론을 잠재우려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과거에 저를 괴롭히던 소리와 발걸음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은실의 증언과 자료가 있기에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저도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유나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결단의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사회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교와 이도훈 편을 들었고 또 다른 이들은 우리의 편에 섰습니다. 정미화는 견제하고 배 교장은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갈등은 지방신문에도 조심스럽게 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최은실이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과거의 진실을 알고 있던 그녀였어요. 그녀는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아, 나도 가지고 있어. 너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내놓을게. 은실 씨,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 자료가 필요해요. 그가 전해줄 자료는 우리 사건을 결정지을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개인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의 권력 구조를 겨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은 멀고도 외로울지 모르지만 도망칠 이유는 없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가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잔잔히 흔들렸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이 오면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그녀의 숨결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다시 한번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그 진실 앞에
당당하게 설 것이라고요. 운동장에는 아직 햇빛이 닿지 않았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에 잔디가 축축했어요. 기온은 낮보다 훨씬 낮더군요. 학생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전 한서진은 조용히 정문 옆 운동장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더 차가웠어요. 오늘은 딸이 교실에서 괜찮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았죠. 운동장 한쪽 철제 벤치 위에 이도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담배 한 개비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푸석했으며 눈 아래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더군요. 그도 그녀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워놓은 담배만 침묵처럼 피어올랐어요. 한서진은 천천히 다가가 그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학교엔 무슨 일로요? 이도훈은 대답 대신 고개만 돌렸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손이 잠시 멈추었어요. 딸 데려다 주러 온 건 아닐 테고 요즘은 혼자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흠칫하는 듯했지만 끝내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은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너도 사람을 키우는 부모잖아. 그 말에 이도훈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듯 바닥에 비볐습니다. 손끝이 떨리더군요. 한참을 입을 다물던 그는 겨우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왜 그 회의실에서 그렇게 다 들춰냈는지 알아? 넌 평생 나를 원망했겠지. 원망? 아니요. 나 혼자 참고 산 게 원망이었다면 이번 일은 분노예요. 아이까지 건드린 순간 그건 다시 시작된 일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었단 뜻이에요. 이도훈은 손을 허벅지에 얹은 채 구깃한 셔츠 끝자락만 바라보았습니다. 난 그냥 애가 잘못한 줄 몰랐어. 그 애도 힘들었을 거야. 그래요. 너도 사람을 키우는 부모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요. 근데 책임지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도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담배 냄새가 바람에 흩날렸어요. 사람을 키운다는 건 네가 어른이 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걸 같이 짊어지는 게 부모지. 덮고 감추는 게 아니라요. 그땐 나도 어렸어. 그래요. 그땐 어렸고 지금은 어른이지요. 지금 넌 도망치고 있는 어른이에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고 멀리서 학교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뛰어들어오더군요. 한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은 이도훈 옆을 지나 운동장 끝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붙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냥 사과했더라면. 그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그 한마디였어요.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뱉은 그 말은 너무 늦었다는 것을. 엄마와 저는 나란히 학교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엔 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교문 앞 가로수 벚꽃은 이미 반쯤 떨어져 인도에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본관 뒤편에서부터 들려오던 아이들, 웃음소리, 잔잔한 교내 방송, 그리고 운동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휘슬 소리까지 모두 평범하게 느껴졌어요. 이제야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 괜찮아졌어, 엄마? 정지된 듯 걷고 있던 제 발걸음이 그 한마디에 살아났습니다. 그래. 저는 최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잡았어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가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요. 진짜 무서웠거든. 처음엔 아무도 안 믿어줄까봐. 저도 작은 웃음을 보였어요. 말보다 그 말의 속마음이 더 크게 느껴져서 울컥할 뻔했습니다. 엄마도 그랬어. 20년 전에. 그땐 아무도 안 들어줬거든. 엄마가 있어서 네가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도 네가 있어서 끝까지 갈 수 있었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비로소 그렇게 된 거였어요.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최윤아가 멈춰섰습니다. 뒤돌아 학교 건물을 바라보더군요. 이젠 돌아보기 싫지 않아. 너 잘했어. 마지막까지. 그 순간 어디선가 작은 운동화를 신은 여학생 하나가 달려오더니 우리 옆을 지나며 인사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놀란 듯 딸을 바라봤고 최윤아도 입을 다문 채 웃고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 그 이름 모를 아이의 짧은 인사가 가슴 깊은 곳 어딘가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었네요. 교문 밖을 나서며 저는 최윤아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족분, 그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음성은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바로 그 음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선 사람은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밤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집거실은 낱개불이 켜져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아직 식지 않은 된장국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비워진 밥그릇 2개가 놓여 있었죠. 국그릇 하나는 젓가락에 엎어진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은 잠든 것 같기도 하고 생각에 잠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는데 품에는 딸의 교복 셔츠 한 장이 가지런히 접혀 안겨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레 들리더니 최윤아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주인공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주인공은 천천히 눈을 뜨고 최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쪽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입가에는 조용하고 단단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엄마는 괜찮아. 최윤아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시계가 째깍거리며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낙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나 무서웠었어. 알아. 나도 그랬어. 근데 엄마가 있어서 난 무너지진 않았어. 그 말 지금 나한테 제일 큰 상이다. 최윤아는 웃었습니다. 한서진은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말없이 꼭 쥐어진 손에서 그동안의 싸움과 눈물이 오롯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그냥 잘 살자. 조용하게. 부끄럽지 않게. 응, 그러자. 식탁 위의 국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거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밤, 그 집에는 끝나지 않은 고통이 아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조용한 희망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족분, 그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 목소리가 귓가에 파고드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였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바로 그 음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선 사람은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운동장을 적셨습니다. 공기는 눅눅했어요. 학교 앞과 교문 앞은 이미 기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삼각대, 생중계 장비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서늘한 공기 사이로 셔터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정미화는 교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매지 않은 채 손에 사과문을 들고 있더군요. 그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정 대표님, 피해자 측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정미화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잠시 고개를 들고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더니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해자분께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말이 끝나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 기자들이 동시에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마이크들이 그의 입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제 딸이, 제 가정이, 제 욕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다리를 떨며 계속 무릎을 꿇은 채 사과를 이어갔습니다. 멀리 교문 너머로 한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교문 옆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야, 제가 그 딸 아빠래. 진짜 무릎 꿇었네. 대박! 우리 엄마도 걔네 이상하다고 했었어. 아이들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흘러갔고 한서진은 조용히 그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손에 든 것은 작은 종이 쪽지 하나였습니다. 지난밤 딸이 건넨 엄마 고마워라는 글이 적힌 메모였어요. 한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다짐이 눈동자에 담겼습니다. 됐어. 이제 정말 끝났어. 몸을 돌려 골목길 쪽으로 발을 떼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정미화의 울먹임, 기자들의 질문들, 모든 소음은 한서진의 등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교문 너머로 꽃잎 몇 장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다시 일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봄비가 그친 동네 골목이었습니다. 한서진은 딸과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된장, 두부, 그리고 딸이 좋아하는 방울토마토가 담겨 있었죠. 엄마, 이제 학교 가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그래, 잘 이겨냈어. 엄마도 네가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걸었습니다. 동네 어귀 오래된 철제 우체통 앞에서 한서진은 발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도착한 편지가 있었어요. 발신인은 서울지방교육청 인권센터였습니다. 짧은 공문이었지만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징계 조치를 최종 확정합니다. 추후 유사사건 방지를 위한 정책 개선을 약속드립니다. 한서진은 편지를 접어 가방 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벚꽃은 거의 다 졌지만 바람은 여전히 봄 향기를 품고 있더군요. 길 건너 작은 공원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아줌마 우리 학교에서 딸 지켜준 사람이래. 쉿, 인사드려. 어서. 아이 엄마가 고개 숙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애도 걔네 무서워했었거든요. 말을 못했었대요. 한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너무 늦게 말했죠.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최윤아는 한서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있잖아. 앞으로 나도 누가 힘들어하면 그냥 안 넘길래. 엄마처럼. 한서진은 잠시 멈춰 최윤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가 한 걸음 내디뎠잖아. 그 다음 한 걸음은 네가 내딛는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한서진의 속삭임이 마지막 바람처럼 흘렀어요. 정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 말하는 것,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거더라. 저녁 햇살이 길게 들이우는 골목 끝에서 모녀는 다시 일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자국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